우리 명일 강사님 모시고 양파, 블루드무 육묘 기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잘 계시습니까? 네. 저도 시작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들으면 안 까먹고 막 자꾸 이렇게 또 기억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한번 듣고 또 까먹어야 또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고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기계 그 합천의 기계 양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작년보다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강의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이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오손도손 재미나게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양파 기계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이제 기술이 육묘 기술이 일본에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합천 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구부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4조부터 해서 지금 8조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그런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기계 지금 불 싸질 걸리는데 싸질을 해준다고. 지금 기계로 하니까 막 양파가 구멍도 많이 썼고 기계를 하면 잘 신겨줄 줄 알았더니 잘 신기지도 않고 이게 이제 기계는 들어왔는데 기술도 들어왔는데 절름발이 기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온 기술이 60일 동안 육묘를 하는 기술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도 이제 한 9년 전에 처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집안 망해먹는 기술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 집 망하면 안 되니까 깨우침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연구를 머리를 맞대고 이제 오늘 이런 기술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저는 양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 양파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를 하든 손으로 하든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파 하면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양파는 어디서 사는 걸 좋아합니까? 양파는 추운 곳을 좋아합니다. 시원한 곳을 좋아합니다. 양파는 더운 곳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양파가 지금 저 남쪽부터 해갖고 저 북쪽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양파가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냥 스스로 가는 거는 이동이나 여행이죠. 떠밀려서 억지로 가는 게 피난이죠. 누가 밀렸습니까? 날씨. 역시 오늘 합천의 핵심 멤버들 왔습니다. 날씨가 밀려냈습니다. 날씨가 양파 그랬으면 나는 합천에 살고 싶은데 이렇게 날씨가 나를 자꾸 못 살게 보니까 나도 편한 곳에 좀 가서 살고 싶고 내 환경에 맞는 곳에 살고 싶다고 해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그 강의문이 어디에 경기도에서 많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안성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역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조생적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양파는 이제 추운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막연하게 양파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그래 잘 가 하면서 떠나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일 핵심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어쨌든 양파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실행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기계로 심지만 우리 이제 양파를 손으로 심으면 인력이 증가해서 이제 몇십 명이 와서 손으로 심으면 이제 요즘이야 이제 뭐 베트남이나 외국인들이 많지만 전에는 이웃 동네 할머니들 그죠? 할머니들이 와서 막 아줌마들이 와서 심었는데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종을 뽑아다 주면 심으면서 아이고 이 집에 모종 좋네 그죠? 그럼 막 일하기에 좋잖아요. 손에 잘 잡히니까. 또 반대 반응이 뭡니까? 모종도 못 익었지 희한하다고 또 욕을 하는 반대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파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자, 이 칭찬과 욕에 여기서 이미 내 양파 농사의 한 80% 이상은 결정이 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결정 납니까?
이 집에 모종 굵고 좋네. 이 소리 나오면 내 농사 올해 조직이. 막그 카메라가 있으면 더 진한 농담도 할 수 있는데 카메라 때문에 내 농담 못. 난 진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이 집에 그 모종을 뭐 있다 이렇게 안 하냐고 막 구숑구숑 하면서 심는 그런 게 그 집은 농사가 잘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늦게 심는 거 말고 너무 일찍 심는 거 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심는 날짜에 심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의 제일 핵심 기술이 뭡니까? 가는 걸 심어갖고 크게 키우는 게 기술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 기술입니다. 굵게 키워가지고 크게 키우는 기술은 양파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확률이 희박해요. 굵게 키우면 뭐합니까? 일단 분부, 추대, 올해 추대 잔치 난리 났었죠, 그죠? 추대. 그 다음에 양파는 빨리 무성해지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노화가 빨리 진행돼요. 양파 농사 짓다 보면 맨 마지막에 살아있는 이파리가 어느 이파리입니까? 제일 가운데 제일 늦게 오는 이파리가 새순이 버티고 살아있죠, 그죠? 나머지는 빨리 다 갔어요. 자, 이 비밀이 바로 오픈되는 거예요. 양파 이파리가 나이를 먹으면 녹균병에 쉽게 감염돼요. 양파 이파리가 그 어린 잎일수록 병에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월달에 들판에 나가서 내 양파가 들판에서 최고 좋다. 그럼 기분이 좋죠. 내가 많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어디 감량이 어느 농가에 물어보니까 3월달에 양파가 우리 양파 최고 좋았다고 막 자랑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6월달에도 그렇던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3월달에 해동하고 이제 양파가 무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녹균병을 못 버팁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을 해서 이식을 좀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이제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양파 농사 기술 중에 크고 무성한 게 좋다 하면 가을에 심어놓고 가을에 주비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양파 기술에는 가을에 주비하는 기술이 없죠. 왜 없습니까? 네. 머리는 생각 안 해도 몸은 알아. 아, 주비를 하면 안 된다. 우리 몸은 알고 있어. 머리로는 왜 주비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때가 있죠, 그죠? 네. 왜 주비하면 안 됩니까? 뻔하지, 그죠? 양파는 월동하기 전에 많이 성장을 하면 우리 집안이 망해 먹으니까 주비를 하고. 그래서 그게 주비를 하면 잘 크고 스타트도 잘하고 무성하게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불구하고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양파의 생육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 양파가 얼마나 수확량이 잘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이제 뭐 교육을 하고 다니면 제가 제일 그리 붙잡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나 있지만 양파 농사의 절반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파종일에서 결정됩니다. 자, 우리가 교육자로 나오겠지만 파종일을 딱 결정하는 순간 올해는 제가 지켜볼 때요. 우리 이제 회장님들이 이제 파종일을 딱 결정하는 순간 이 집의 농사는 올해 대충 어떻게 될 것이다. 반 이상이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파종일을 늦추세요. 이게 제가 막 맨날 하는 일이에요. 작년에 이제 함양에 제가 9월 초순 때서 함양에 한 60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1년에 뭐 한 10번 이상 단체 문자를 보내요.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자, 9월달에 올해는 9월 초순에 날씨가 다른 해보다 덥다고 하니까 늦더위가 계속 있다고 하니까 파종일을 3일씩만 늦춥시다. 그래갖고 당부에 막 문자를 계속 날려요. 그리고 이제 심을 때도 이랬어요. 올해는 겨울이 따뜻하다는 예측이 있으니까 정치기를 3일씩만 늦춥시다. 이래갖고
실제로 작년에 파종일이 엄청 늦어졌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함양 농가들이 9월 10일 전에 한 80% 해요. 작년에는 9월 10일 이후에 80% 했어요. 근데 자 결과적으로 올해 수대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문제가 다 하나도 안 보내고 예년처럼 9월 10일 안에 파종하는 농가가 80% 됐으면 초상집이 더 많아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양파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서두를 좀 이제 줄이고 합니다. 어쨌든 양파 농사를 하면 생산비라는 게 있고 소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각 지역별로 가격이 조금 틀리지만 이제 함양 제가 함양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양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14,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한망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양파가 한 5년 전 주기로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전점을 합니다. 근데 예년에는 전점 폭락을 하면 4,700원, 5,000원, 5,400원, 6,400원 이런 가격인데 올해는 14,000원이 저는 이거 올해 폭락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생산량이 워낙 적은 데다가 14,000원도 사실은 우리한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가격이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보면 가격이 폭락한 그 이후에는 항상 가격이 폭등을 또 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11,500원 하다가 18,000원 하고 6,700원 하다가 14,000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양파 가격의 동향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벌써 1차 내년에 우리 양파 의향조사죠. 재배 의향조사에 의하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다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 내년에 양파 가격이 올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기왕 일하는 거 희망을 갖고 일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 희망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작년 합천을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 어찌 보면 한데 양파, 마늘이 시속 게임을 하죠. 어쩔 때는 마늘을 하고 어쩔 때는 양파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농가들이 양파가 돈이 돼서도 이제 마늘이 양파보다는 돈이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후가 변했잖아요. 그죠? 10년 전에도 9월 5일날 파종하고 올해도 9월 5일날 파종하고 이게 안 변합니다. 근데 기후가 아까 기후가 변했죠. 그죠? 기후가 변했으면 나도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변하면 양파가 피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합천 창녕이 이제 마늘로 많이 전환한 거는 기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맞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양파의 경쟁력은 약간 추워야 되고 마늘의 경쟁력은 약간 따뜻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언제적 주산지인데 갑자기 창녕이 전국 최고의 마늘 주산지로 변화했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데 가면 양파하고 마늘을 두 가지를 하는데 서산 같은 데 지금 마늘이 줄고 양파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후적으로 양파가 재배하기 좋은 조건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그 많은 능금 아가씨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 없고 능금도 없어지고 아가씨는 이쁜데 그죠? 그래서 여하튼 능금이 물로 올라가면서 능금 아가씨는 없어졌습니다. 아가씨만 남아있어요.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월달 이제 양파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요 사진을 안 쪼개갖고 무성한 걸 위에 모상을 밑에 건데 양파가 3월달에 들판에 나갔었는데 저기 무성하면 기분이 좋죠. 우리 양파가 동네에서 완파 최고 좋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기분이 우리는 제가 이렇게 그 농가들을 좀 많이 농사 짓는 분들 옆에 보면 마치 어떤 3, 4월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
막 세력을 빨리 북돋게 하려고 뭐 아미노산제도 치고 뭐 치오다 같은 비싼 비료도 치고 뭐 약간 별짓을 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오버해서 돈을 많이 쓴다. 이제 저도 이제 양파 농사 해마다 짓잖아요. 올해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짓냐면 사실 이게 제 논입니다. 제 논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지어요. 스타트가 늦어요. 겨울이 되면 막 그냥 비닐만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상사월달 되면 지나가면서 내 귀에는 좀 안 들리는데 욕을 한다 해. 맨날 뭐 일가락 땡기는 놈이 무농사 적다 올 지났냐고 뭐 이렇게. 그래서 누가 와서 나한테 일 놔줘요. 그러면 괜찮아. 몇 달만 지나면 다 바뀌게 돼 있다고 내가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양파 캘 때가 이제 5월달 들어서면서 막 이제 스타트 타격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금방 따라잡아서 울고 있던 사람이 6월달 들어서면 이제 거꾸로 엄지척을 이제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교과서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답을 다 얘기해 줍니다. 어떤 분이 빨간 양파는 심으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빨간 양파를 심으면 빨간 양파 엽록사가 틀려요.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납니다. 날씨가 추울 때 일반 양파보다 성장 속도가 더 늦어요. 그래서 빨간 양파는 보면 겨울에는 거의 심어놓으면 없는 것처럼 다 말라버리고 봄에 이제 성냥개만큼 눈물이 늘 붙어 있다가 뒤늦게 이제 살살 차오르는데 보면 엄청나게 탄력을 잘 붙이죠. 그래서 뭐 6월달 정도 되면 뭐 혼자 미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빨간 양파의 성장 곡선을 보면 양파는 그렇게 있어요. 그래야 양파가 무병장수하고 큰 문제 없이 기본 제가 생각하는 양파의 기본은 1.5망입니다.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농가들은 저는 이제 제 교육 프로그램은 1등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5망에서 2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농가들은 이것도 만족을 못해하고 특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2망 반, 3망 정도만. 그러니까 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이고 막 어쨌든지 경쟁 상대는 뭡니까? 이게 이제 초계의 경쟁 상대는 가야가 아니죠. 초계 들판에 있는 옆집들이죠. 옆집들. 그 옆집들을 이기려고 많은 비용을 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비용을 들기면 못 쓰게 하는 편인데 어떤 말이 있으면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걸 어찌 설명하고 싶어갖고 안 먹는 거 갖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이런 꼬리 사진을 내가 찾아가지고 오늘 좀 못하고 이 사진 좀 망이 흐렸습니다. 밑에는 못하고 위에는 무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비를 주면 어찌합니까? 주비를 주면 위에 무성한 밭은 손이 오그라지죠, 그죠? 저도 너무 무성한 거 아이가? 일단 막 병, 녹이병 다 달라드는 거 아이가? 겁이나. 밑에는 어찌합니까? 양파가 잔잔 좀 어리면 비로 한번 흩치고 가다가 조금 더 어린 데서 한 돌아가고 한번 더 치죠.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을 보면 뻔히 보이는데 양파만 보면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요. 사람은 어찌합니까? 덩치 큰 놈한테 밥그릇 큰 거 주고 덩치 작은 아한테 밥그릇을 작은 거 주죠. 이게 원리죠, 그죠? 근데 야한테 밥그릇을 바꾸면 어찌 됩니까? 덩치 큰 아가 밥그릇 종쟁이 밥그릇 주면 덩치 큰 놈은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라, 왜 자꾸 며칠 안 돼 시들시들 해갖고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작은 아한테 많이 주면 쏘말리야 되죠, 그죠? 배가 빡빡 해갖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덩치는 작은데 밥만 많이 먹어갖고 배만 펄럭해집니다. 사람한테는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자, 자연스러운 이치. 큰 사람한테 많이 주고 작은 사람한테 작게 주죠. 근데 양파는 어찌합니까? 작은 한테 많이 주고 큰 한테는 조금 주죠. 그래서 양파가
무성한 초반에 무성한 양파들이 밥을 못 얻어갖고 빨리 갑니다. 양파가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영양분이 떨어지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영양분이 떨어지면 어찌합니까? 양파가 맨 바깥에 있는 이파리가 끝이 말라들어가죠. 새순이 영양분이 필요하면 토양 내에 있는 비료를 잡아 당기고 묻고 없으면 그래도 없습니다. 제일 오래된 바깥 이파리에서 잡아 당겨 옵니다. 그래갖고 새순을 먹이 살고 그러니까 바깥잎이 낙엽이 지죠. 맨 바깥잎에 이파리가 낙엽이 지면 상처가 납니다. 어쨌든 마르는 것도 상처예요. 그럼 거기에 녹균병이 잘 붙죠.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예를 들어서 무성한데 4월달 돼서 이제 양파 3월 말 4월 초에 막 양파 무성하면 비료를 아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줘야 돼요. 더 많이 줘야 야가 안 돌아가시고 계속 잘 살아가지. 덩치가 크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아껴갖고 막 안 주다 보면 4월 한 중순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파가 약간 노란빛이 돌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 좋아진데 이거 쟤들은 이거 갖고 막 가서 요소 막 사다가 막 똑같아 얻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망해가는 방법이죠, 이게. 자,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양파는 저온성이 하면 온도가 높으면 싫어합니다. 온도가 높을 때 토양 내에 비료가 많이 남아있으면 뿌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5월 중순 넘어서 이 밭에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술이 팍 내려앉았거든요. 월급도 탄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찌 이제 이걸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밥그릇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4월 중순에 이게 4월 19일에 시작. 뭔가 이 문자를 보낸 게 4월 19일입니다. 함양의 600개 엄마들한테 이 문자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제가 이제 토양 양분 측정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한 4월 10일쯤에 토양 양분을 재보니까 토양 양분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는 거예요. 3월 말에 출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 재보니까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올 봄에 겨울부터 올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와서 우리 겨울에 막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양 내에 집어넣었던 미비료, 미끄럼, 그 다음에 추비 이런 것들이 생각도 못하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 용탈이 돼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 비료기는 양파가 크면서 다 빨아먹고 버리고. 그러니까 비료기가 많이 남아있어야 될 이 시기에 비료기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노래지는 거예요, 양파. 그래서 급하게 문자를 보냈죠. 원래 이 시기에 이렇게 늦게는 비료를 함양 농가들은 잘 안 합니다. 15일 전에 대부분 마치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금년 양파는 다른 해보다 비료 부족 현상이 많습니다. 잦은 비료 용탈이 많은 것이 원인입니다. 양파 잎색이 연하면 이번 비 오기 전이라도 추비를 해야 됩니다. 예년보다 추비를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서 한 이틀 만에 함양 농협관에 NK하고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 옆에 농가들 푹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올해는 비료 관리 잘 하시고 평소에 관리 잘 하신 농가들이 조금 농사가 안 됐습니다. 누가 잘 됐습니까? 좀 비료를 좀 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올해 농사가 좀 잘 됐습니다. 우리 이 비질 현상 때문에 비질 현상이 생기면 녹균병도 빨리 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구가 생기는데 분구가 그냥 2월달, 3월달 밭에 나가고 분구가 생기는데 그때 막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 생겼습니까? 12월달에 겨울이 오기 전에 생겼죠. 모든 생명체는 새끼를 누가 칩니까? 부모가 자석을 새끼를 치죠. 근데 양파는 행님이 동생을 낳습니다.
어떻게 해? 12월 달에 양파 생각을 해. 추위가 오기 전에. 그래갖고 막 모종도 일찍 파종해서 굵은 걸 일찍 심어 놓으면 잘 크죠. 잘 크고 이제 막 마음껏 빨아먹고 살다가 막 양파가 배가 불룩해. 그래서 도저히 이제 혼자 다 소화도 못 시키고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이거 어찌해야 되지 생각해 하다가 도저히 한계가 오면 안 되겠다. 동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을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생하고 나눠 먹죠. 네. 이게 분구입니다. 분구. 겨울이 오기 전에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가가 분구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크게 키우면 안 되죠. 그래서 가을에 추비 기술이 없는 겁니다. 자, 추대. 이게 함양이 올해 사진, 한 농가의 사진입니다. 야. 우리 이건 이제 좀 과하긴 한데, 그 80%까지 나는 농가가 꽤 있었습니다. 진짜 뭐 제가 참 옆에서 애 같은 죽더라고. 도와주도 못하고 방법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만나면 이야기를 해. 뭐 듣든지 말든지 가족일도 주시고 예? 조금 늦게 심으시고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territory 댕기다가 이런 꼬라지를 보면 그때 이미 늦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얻어먹어도 듣기 싫어도 하나번에 시부리고 댕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한두 사람씩 조금씩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한두 사람씩 조금씩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만들면 어쩔 수 없지. 자, 추대는 또 아까 분구하고 조금 틀리죠. 추대는 언제 생깁니까? 추대는 겨울이 일단은 따셔야 됩니다. 일단 겨울 따셔갖고 양파가 많이 커야 돼. 예, 많이 크고 3월달 날씨가 추워요. 그럼 추대가 많이 생겨요. 올해 날씨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3월달에 한 3월 중순쯤에 아이고 올해 추대가 엄청 나겠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추대가 이제 2월 중순부터 3월달에 저온을 받아야 돼요. 예, 날이 또 다시는 잘 안 생깁니다. 예, 겨울이 춥고 3월달이 다시 보면 추대 잘 안 생겨요. 겨울이 따뜻하고 많이 크고 3월달이 추우면 온도 저온 감흥을 받아서 추대가 생겨요.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월도 할 때 많이 크면 안 된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 요 앞에 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파종 시기. 예, 파종 시기가 모든 것을 얼추 다 결정합니다. 뭐야 익었죠, 그죠? 올해 많이 익었습니다, 그죠? 이 사진은 뭐 21년도인가 그런 사진인데, 여하튼 많이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수확기를 지금 너무 만수확을 해요. 그래서 수확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품종별로 수확기가 있잖아요. 네오아스 계통은 그래서 합천지역 같은 경우 뭐 6월 12, 3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 3일 정도씩 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파리 얼마나 말랐는 거 보고 결정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 신 요 부위를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동그라미 신 저 부위를 이파리가 어느 정도 말라 들어가면 그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안 마른 거는 딱딱해요. 근데 거의 마른 거는 이렇게 스펀지처럼 푹 들어갑니다. 수분이 거의 빠졌어요. 이파리에 청기가 있어도 저 부위에 수분이 빠지면 그때 수확해야 됩니다. 그 놔두면 조금 더 커지긴 해요. 근데 피해가 많지. 터지는 거. 아까 익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봐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품종별로 한 3일 이상 정도는 땡겨야 된다.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올해도 이제 이 농가들한테 이걸 많이 보내갖고 함량을 많이 썼습니다. 도포하면 도포, 탄산칼슘을 도포시키죠. 이게 이제 일이 되면 열을 차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싼 기술이 아니면서도 가끔씩 그 오울처럼 이럴 때 한 번씩 그 도입을 해볼 수 있는 기술이죠. 도포를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도포 한가하고 온도가 한 30도씩 이리 차이 납니다. 더운 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올해는 올해고 작년에도 양파가 이제 전국적으로 어느 특정 하루 때문에 양파가 작살났죠. 이게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날 전국의 저온폐가 함량은 마이너스 0.4도였습니다. 아마 합천도 한 정도 내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때 냉해 온도가 낮은 냉해 얼었으면 저온폐 냉해 저온폐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많이 본 돈이 누가 제일 많이 봤습니까? 초기 세력이 제일 좋았던 집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하얗게 마르죠. 며칠 지나면 하얗게 마른데 문제는 이 하얗게 마른 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요 전 단계 마르기 전 단계로 그 냉해를 받아가지고 그 세포 조직들이 파괴된 것들 파괴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자 이까지는 냉해 입은 거까지 좋은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양 커지는데 온 이파리에 상처를 다 내놔놓으니까 비가 오면 녹균병이 아예 안 놔두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결국은 스타트는 저온폐로 했는데 망한 거는 녹균병이 망했습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3월달에 아까 제가 빨리 무성하면 빨리 늙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3월달에 빨리 무성하면 3월달에 어떻습니까?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는 온도죠, 그죠? 어떤 날은 뭐 영하 2도 내려갈 때도 있고, 요 날은 4월 27일 날 영하로 내려갔지만 보통 4월 초순까지는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빨리 자라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순간 세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실금 간다 그러지, 이제 유리로 보면 탁 깨진 건 또 아니고 실금이 자자자자 갔는데 눈으로 잘 안 보여. 예. 근데 녹균병은 그걸 악여기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벌어졌구나. 그리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예년보다 유리 없이 약을 많이 쳤잖아요. 약을 엄청 많이 쳤습니다. 비도 자주 왔지만. 근데도 약이 안 들어요. 약이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밭들 중에 이런 올해 이제 그 보험 처리한 농가들 보면 뭐 해동하고 나서도 뭐 잘 안 깨나갖고 양파가 섭해로 막 그 피해 보상받은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리 안 하고 처박아 놓은 이런 양파 밭들 보시는데 그 약도 안 치고 가만히 둡니다. 근데 그 양파가 뒤늦게 깨어나고 6월달 돼서 뭐 청춘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약 한 번도 안 쳐도. 그게 노화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반에 냉해를 덜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나니까 양파가 녹균병이 잘 안 걸리죠. 녹균병이 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기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합천에 선택을 잘 하신 게 합천이 이제 자꾸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양파를 계속 하려면 어쨌든 파종을 천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크림 파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파종하는 방법을 보면 호남 지역에 영향을 받은 경기도 왼쪽 호남 지역하고 경기도까지 충청남도 이쪽들은 다 트레이 파종을 합니다. 근데 영남 쪽은 어떻습니까? 영남 쪽은 다 이렇게 손파종을 많이 해요. 이 대구. 손파종을 하게 되면 양파가 빨리 피난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피난 안 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드레이 파종으로 넘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계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양파가 이제 피난을 덜 가겠죠, 그죠? 어쨌든 이 녹균병들은 이제 이게 녹균병이 이제 1차 녹균병이 있고 2차 녹균병이 있죠. 1차 녹균병을 우리가 닭발병, 거름병, 제피곰팡이병 이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가 나타납니까? 2월달, 3월달
논에 가면 제가 새까맣게 일어가지고 보이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농가들이 그 이제 그 제가 이걸 보이면 쫓아가지고 오죠. 농약방에 쫓아가고 막 녹이병 약 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10번을 쳐도 안 듣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들었을 때 뭐 2월달에 들판이 나가서 뭐 생겼다고 막 10번을 칠 게 아니고 심어놓고 한 번 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게 병이 가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 가을에 감염돼서 증상이 2월달, 3월달에 우리 밭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가을에 약을 쳐야 되죠. 심어놓고 약을 치든지 묘상에 약을 한두 번 치고 심어놓고 약을 한 번 정도 치든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녹이병은 온도가 10도 이상에서 이파리에 수분이 20시간 이상만 머물면 언제든지 감염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염 시간이 빨라요. 이게 이제 녹이병이 감염되는 거 보면 이게 고추 탄저병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게 녹이병은 뿌리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파리로 감염되죠. 어디서? 내 밭 토양 표면에 있는 녹이병들이 비가 오면 통 튀어서 양파로 이동을 해서 양파에 걸립니다. 고추 탄저병도 그래요. 고랑에 흙에 막 탄저병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비가 오면 통 튀어서 이파리에 튀어가서 고추 탄저병이 걸리죠. 그러니까 얘들은 토양 표면을 방지를 해야 돼요. 이 둘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양파 녹균병은 우리가 이제 벌써 모종상에부터 우리가 이제 양파 녹균병을 관리를 잘못하면 묘상에서 물을 녹균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특히 트레이 육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교육을 해서 이제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자, 트레이 육묘든 솜육묘든 양파 모종은 절대 아침 저녁으로 물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오후 늦게는 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녹균병이 잘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때 묘상에서 녹균병이 걸리면 표가 안 납니다. 이 걸린지 안 걸린지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이분이 오늘 바빠서 해그름판에 모상에 물을 주고 들어가. 그러면 밤에 물이 잘 안 마르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마를 쯤 되면 이슬이 싹 내립니다. 그래서 이파리 표면에 양파 이파리 표면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시간 이상이면 언제든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녹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는 양파 모종부터는 절대 한낮에만 물 주고 해 뜨고 나서 물 주고 해 지기 전에 1~2시간 전에 물 주고 그 외에는 절대 물 주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새롭게 이제 도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그 양파 뿌리가 썩는 거북병, 시드름병, 이제 진흥청에 작년에 9월달에 이제 약제 등록이 됐습니다. 이 약들은 약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뿌리가 있는 곳에 약의 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토양에 섞여야 돼요. 근데 녹균병은 어느 위치에 있는 균들이 그 녹균병을 발생시키냐면 토양 표면에 있는 것들이 발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약을 칠 때, 그래서 이제 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도를 하는 게 그 제초지 칠 때 녹균병 약을 넣어서 치라고. 토양 표면에 있는 녹균병 균들을 컨트롤하라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맞는지, 예? 약해는 안 맞는지. 안 맞습니다. 이제 원래는 입제를 거쳐야 돼요. 근데 입제를 사실 우리가 그 가을에 양파 일을 할 때 일을 한 가지 줄이는 게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입제는 또 따로 준비해서 짊어지고 또 뭐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처제 있을 때 신경하기 좋겠네요. 그 표면에 있는 거 죽여야 되는데 입제를 치고 나면 로타리 치는데 그 입제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입제는 양파를 심어놓고 심어. 그래서 이제 토양 표면이 많은 곳에 약을 쳐야 돼, 양파. 그러니까 어디 빌드부에보다는 고랑이 더 약을 많이 쳐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양파가 있다고 해서 양파의 위에만 약을 많이 치면 안 되고 토양 표면이 많이 드러난 곳들, 흙이 많이 드러난 곳에 약을 쳐야 됩니다. 그럼 비닐 피복시에 그 대초대하고 농기냐고 스카치가 스카치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자, 왜 제가 리더밀 골드를 넣어놨냐면 리더밀 골드가 약이 엄청 쌉니다. 25마리에 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다른 약들은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리더밀 골드는 또 입제도 있거든. 리더밀 입제가 있어요. 토양에 이제 녹용병이 등록돼 있고 등록된 약재 같은 성분으로서 우리가 쓰기 쉬운 걸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녹용병은 어쨌든 아까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건 1차 녹용병입니다. 2차 녹용병이 뭐냐? 자, 아까 제가 새카맣게 제가 이랬잖아요. 고기 제가 생겨갖고 옆으로 이동한 그게 2차 녹용병. 네. 그러니까 1차 녹용병을 못 잡으면 2차 녹용병이 훨씬 빈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2차 녹용병은 우리가 이제 흔히 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방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 밭에 나가서 3월 말에 4월 초에 밭에 나갔는데 녹용병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 가면 이게 막 이거 언제 붙었지? 집에 가서 살림을 거꾸로 세보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전에 비가 왔어요. 딱 비 온 그날 감염이 된 겁니다. 한 2주 전에 감염. 그리고 내 눈에 나타나는 건 한 2주 후에 나타나죠. 그래서 녹용병 약을 언제 쳐야 됩니까? 반드시 비 오기 전에 쳐요. 비 오고 나서 치면 이미 어느 정도 내 성백이 무너지고 나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 치는 게 녹용병은 그 비 오기 전에 약 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가들이 이제 농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약재를 갖고 막 병원에 가서 약을 막 치면 다 약이 막 맞아서 줄줄 흐르죠. 뭐 아무지 다 줄줄 흐려. 나 줄줄 흐르도록 약 쳤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 내 마음 편해. 내 마음 편한데 양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양파는 약이 안 맞은 부위가 엄청 많습니다. 양파 농약은 생각보다 이동성이 굉장히 약해요. 침투 유행성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동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 이런 게 있죠. 농약은 약을 맞은 부위 위로만 올라가지고 밑으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밭에 고추 역병이 걸리는데 역병약을 사들고 고추밭에 막 호박 뒤집어 씌워서 약을 쳐요. 효과 있습니까? 효과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원인이 뿌리에 있는데 이파리에 맞아서 그걸 흡수를 해서 뿌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에 안 내려가. 약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토양병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입제를 거치죠. 바짝만 하기 전에 입제를 거치죠. 우리 시드름병 약제 스포곤 입제나 스쿠프 입제를 쓰는 것처럼 입제를 거쳐요. 농약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을 앞뒤로 호로호로 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뭐 폼스프레이가 많이 나와 있어서 폼스프레이 같은 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약을 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갈 때 전체를 치고 나올 때 전체를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뭐 우리가 골고루 못 들어가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나마 그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농약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하수는 산도가 7 정도 됩니다.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농약은 효과가 산성일 때 효과가 좋아요. 어느 때 pH 5에서 5.5 이 정도가 약이 잘 됐습니다. 그런 물을 산도를 바꿔야 돼요. 한 5대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 방법이 식초를 타는 거예요. 식초를 먼저 물에 타고 농약을 뒤에 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약효가 좋아지고 하나는 약효의 지속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똑같은 돈을 쓰고도 식초 한 1,000원치네 1,500원치 넣으면 효과 확 달라지죠. 물 500리터에 한 500ml에서 1리터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우리 기본적인 기본이고 이제 이 태양열 소독은 이제
오래 보니까 비가 자꾸 와서 소나기가 자꾸 와서 이제 밭을 장만 못했던데 어쨌든 지금 제일 급한 게 요 태양열 소독입니다. 요걸 빨리 조치를 하시고 태양열 소독하고 있는 동안에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예.